안녕하십니까. 전기응용의 이제 조명공학하고 전열공학을 같이 하게 된 임경순입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우리 전기응용은 이제 크게 여러분들 나눠보면 조명공학, 전열공학, 그 다음에 전동기응용, 전기철도, 그 다음에 화학, 전기화학,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명공학하고 전열공학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날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자, 제 1장이다 라고 해서 조명공학에 관한 내용을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이다 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 글자로 얘기하면 이제 빛이다 라는 걸로 볼 수 있다. 그죠? 빛인 이 조명에 대한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 이 조명에서 빛이라는 놈을 내는 매개체, 그러니까 강원이라고 하는데 빛이라는 강원에 의한 의미로 이 조명공학을 나눠보면 빛을 내는 강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광조명이다 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조명이다 라고 부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주광조명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태양의 빛을 이용하는 거고 인공조명은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빛을 내는 강원을 만드는 대표적인 강원인 여러분들 전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초반부에는 이제 이 주광조명에 대한 의미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들어가면 이제 인공조명에 대한 이제 전등의 뭐 종류라든지 각각의 이제 특징에 관한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첫날에는 여러분들 조명에서 관한 내용에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빛이다 라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빛은 하나의 에너지다 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빛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전자파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빛이다 라고 해서 전자파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파장, 길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내용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조명공학의 기초 이론이라고 제가 적어서 조명공학의 기초 이론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에너지의 빛이라든지 뭐 열도 이제 하나의 에너지니까 에너지의 전달 현상이다 라고 한번 적어서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이나 열은 이제 전달되는 현상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말로 이제 전도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전도라는 말은 열이 물체를 통해서요 이동하는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이제 전도다라고 해서 물체를 통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끓는 주전자 안에다가 쇠젓가락을 담그게 되면 처음에는 열을 못 느끼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손에 여러분들 열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열이라는 놈이 어떤 쇠젓가락이라는 물체를 통해 이동되는 현상을 전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게 이제 대류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대류. 자, 대류라는 것은 열이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현상을 대류다라고 해서 대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열이 이제 이동되는 현상이고 요 두 개인 전도와 대류는 보통 이제 우리 열에 관한 어떤 여러분들 전달 현상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가 말하는 빛이라는 놈이 그럼 전달되는 거는 이 복사라는 말을 씁니다. 복사. 자, 복사라는 것은 전자파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자파로 전달되는 하나의 현상을 바로 복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에너지다라는 놈은 바로 빛 에너지를 보시면 되죠. 그죠? 이 빛 에너지가 전자파다라는 말. 그죠? 전자파로 전달되는 현상을 복사다라고 하는데 우선 그럼 이때 빛이라는 놈이 전자파로 전달되는 현상의 복사는 얼마만큼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내용에서 나오는 말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복사속이다라는 말이 나와. 복사속. 복사속이다라는 말은요, 단위 시간당에 복사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걸 복사속이다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복사속은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인데, 그럼 이 복사속의 단위가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요. 그럼 복사속의 단위를 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복사속의 단위를 보통 우리가 K다라고 해서 그냥 K 의미로 보면요. 자, 복사속은 단위 시간당이니까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 W다라고 적어서 단위를 한번 보면 이제 에너지의 단위는 보통 우리 이제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그죠? 시간의 단위는 MKS 단위기에서 세컨을 보면 S다라고 적을 수 있어서 줄 퍼 세컨라고 적으면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 단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위, 전기에서 나오는 우리 전력이라는 단위인 와트와 같은 단위잖아. 그죠? 그래서, 복사속의 단위다라는 것은 뭐다? 와트라는 단위를 쓰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빛이라는 어떤 에너지가 전자파로 전달되는 현상을 복사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보면 전자파에 관한 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파수를 여러분들 F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을 갖다가 라무다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빛의 속도인 광속을 C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파장 라무다라는 놈은 광속에다 주파수를 곱한 크기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가 지금 60Hz라 하잖아. 그죠? 그럼 60Hz라는 이 전력파의 파장은 얼마만큼의 길이인 전자파로 전달되는지를 나타내 보시오라고 하면, 주파수 F는 C분의 이제, 주파수 F는 C분의, 잘못 적었다. 그죠? 이게 이제 C는 여러분들 라무다 F다라고 했을 때 주파수 60Hz에 대한 우리 파장을 나타내 보시오라고 하면 F분의 CO라고 하면 60Hz에 대한 C 광속의 크기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컨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약 5 곱하기 10의 6승 메다라는 이 파장으로, 이런 전자파로 전달되는 게 60Hz라는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에 대한 파장의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사속의 의미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은 두 번째다라고 적어서요. 자, 그럼 전자파로 전달되는 현상인 복사라는 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파장에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전자파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전자파에 따른 에너지의 분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자파장에 따른 에너지인 전자파의 분류를 보면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감마선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선이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이다라는 놈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송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쓰는 이제 전력파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쪽으로 여러분들 올수록 파장이 어떻다고 보시면 되고요. 짧은 파장을 나타내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파장이 긴 파장을 나타내는데, 그럼 감마선이다라는 놈부터 전력파라는 우리 파장까지 전부 이제 전자파라는 어떤 길이,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는 전자파 중에서 실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빛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파장에 해당되는 선은 요 가시광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 그죠? 그래서 가시광선이 바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빛을 느끼는 파장, 그러니까 전자파의 길이가 되는데, 보통 이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되냐면요. 380에서 약 한 760 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선이 가시광선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380에서 760 나노메타의 길이를 가지는 전자파의 이 가시광선을
스펙트럼을 통과시켜 보면 대표적인 색깔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요렇게 7색깔이 나잖아. 그죠? 그래서 가시광선은 이제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잠깐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적색이라는 놈보다 파장이 약간 여러분들 긴 선이 있을 거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좀 짧은 선이 있는데, 적색보다 파장이 좀 긴 선을 우리가 적외선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보다 파장이 조금 짧은 전자파를 우리가 자외선이다 라고 부르잖아. 그죠? 보통 우리 이제 적외선 그러면 요놈의 파장은 한 760에서 3000 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게 적외선이고, 자외선이다 라는 것은 약 한 10에서 380 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선을 자외선이라 하는데, 적외선과 이제 자외선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는지를 뒤쪽에 이제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적외선의 가장 큰 특성이다라고 하면 요 놈은요, 건조작용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적외선은 우리 신체에 적당히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되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우리 몸에 그다지 나쁘지 않는 선이 적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외선은 적외선에 비교했을 때 어떤 작용을 많이 하는 선이 자외선이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놈은요, 형광작용을 하고요. 형광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살균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작용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자외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 자외선을 화학선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외선은 이제 형광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공전등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형광등에서 보면 자외선이 이제 일부가 나온다라고 배우시는데, 이 자외선은 우리 인체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흡수하게 되면 피부암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외선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 흡수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외선과 자외선의 의미를 잠깐 살펴봤고, 다시 한번 들어와서 이제 우리 가시광선이라는 사람의 눈으로 어떤 파장을 느끼는 전자파는 380에서 760 나노메타라고 해서 그 스펙트럼에서 이제 적주, 노초, 파남, 보라 색깔이 나오는데, 이 7가지 색 중에서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그 선이 바로 여기에 있는 색이 뭔 색이냐 하면 황록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록색. 그래서 요 황록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최대 시감도의 색상이다 라고 해요. 최대 시감도. 즉 최대 시감도의 의미로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색이 바로 뭔 색이냐라고 하면 황록색이다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황록색을 최대 시감도라고 해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색상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최대 시감도인 황록색에 관한 내용에서 보면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황록색의 파장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더니, 그 황록색은 380보다는 아무래도 큰 거고 760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 있는 전자파장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황록색인 최대 시감도를 나타내는 파장은 보통 555 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요. 이때 이놈의 에너지는 보통 한 680 루멘파 와트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색이 바로 황록색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최대 시감도를 가지는 색은 황록색이고요. 그때 황록색의 파장은 555 나노메타, 에너지는 680 루멘파 와트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때 680 루멘파 와트라는 황록색의 여러분들 에너지는
555 나노메타의 빛의 에너지가 1W라는 에너지를 운반했을 때에 해당되는 광속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의미는 모르시더라도 황록색에 대한 파장과 에너지의 크기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기본적인 이제 조명공학의 기초 이론은 좀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파장의 단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자파라는 어떤 파장의 단위는 방금 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파장의 단위를 이렇게 적었죠. 그죠? 380 나노메타, 760 나노메타다라고 적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인 1나노메타라는 파장의 단위는 나노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요 놈을 1 뭐라고 적기도 한다? 미리 마이크로라고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두 곱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과 같은데, 가끔씩 이제 파장의 단위에서 이런 단위가 나올 때가 있어요. 1. 이제 옹그스트롱이다 라고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요. 1옹그스트롱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길이냐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를 1옹그스트롱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럼 옹그스트롱이라는 놈의 단위를 갖다가 나노메타라는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어떤 크기가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1나노메타라는 파장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잖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메다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10승에 10의 1승 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같아지는데, 요때 10의 마이너스 10승을 방금 제가 1옹그스트롱이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1나노메타는 여러분들 뭐라고 해도 돼요? 옹그스트롱이다 라고 적어줘도 되잖아. 그죠? 그 말은 나노메타라는 파장의 단위가 옹그스트롱으로 가려면 뭐만 하나 더 붙여줘라? 0만 하나 더 붙여줘라. 즉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시범위의 파장이 몇 옹그스트롱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가시광선의 파장이 몇 옹그스트롱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나노메타로 갔을 때 380에서 얼마였어요? 760 나노메타였으니까 옹그스트롱으로 가면 여기에다 0 하나만 더 붙여서요. 3800에서 7600 옹그스트롱의 파장을 가진다라고 해도 되고, 최대 시감도일 때는 몇 옹그스트롱이냐라고 물으면 5550 옹그스트롱이요 라고 해도 되는 게 바로 이 파장의 단위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옹그스트롱의 단위에 관한 기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조명공학 기초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측광량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측광량. 자, 조명공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측광량이라는 것은 빛의 양의 크기를 측정하는 값이다. 자, 뭔 말이냐? 빛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어떤 크기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잡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 조명이라는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크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 전기를 하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이 측광량, 어떤 빛의 양의 크기를 한번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5가지 정도로 이제 나타낸다라고 해서 그 크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속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광속. 자, 광속이다 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F다 라고 나타내는데, 광속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빛의 속도는 아니고요. 자, 광속은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가시 범위의 복사속을, 가시 범위의 복사속을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측정한 양을 뭘 한다? 광속이라고 한다. 반드시 광속은
가시 범위의 복사속을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측정한 양이다라는 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광속 나오면 반드시 이제 사람의 눈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가시 범위의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의 복사속을 반드시 우리 사람 눈으로 측정한 어떤 크기를 광속이라 해서, 광속의 의미는 원래 F라는 놈은 여러분들 뭐 미소시간 dt분의 dq다라고 해서 어떤 짧은 시간에 어떤 면을 통과한 빛의 양의 크기로 나타내는 게 광속인데, 단위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광속의 단위는 뭐라고 정의하면 루멘이라고 적습니다. 루멘. LM이다 라고 적어서 광속의 단위는 뭐다? 루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광속은 이제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측정한 양이고 단위는 루멘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특히 중요한 말인 우리 이제 조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도. 자, 조도라는 것은 뭐를 조도라 하냐 하면요. 요거는 피조면, 단위 면적당에 입사되는 광속의 양을 뭐라 한다? 조도다라고 합니다. 자, 조도는 피조면 단위 면적당 입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입사되는 광속의 양을 조도다라고 했는데, 피조면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의 양인 조도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이런 어떤 여러분들 뭐가 있다? 빛을 내주는 강원이 있다 합시다. 강원. 그럼 이 강원에서 여러분들 뭐가 나오네요? 광속이라는 놈이 나오잖아. 그죠? 그 광속을 제가 F 루멘이라 하고, 이 강원에서 나오는 광속 중에 내가 실제로 그 빛을 이용하는 면적은 요만큼의 면적이다 라고 합시다. 요 면을 실제 우리가 이 강원에 의한 빛을 이용하는 면이다 라고 해서 이놈을 피조면이다 라고 했다면, 이 피조면의 면적을 S메다 제곱이라 했을 때 조도다라는 것은 뭐를 조도라 한다? 조도 2라는 놈은 피조면 단위 면적당이니까 이 피조면 단위 면적 S에 대해서 실제 이 피조면에 들어오는 광속의 비 S분의 F다라고 나타내는 걸 조도라고 해서요. 단위를 보면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라 했고 면적의 단위는 MKS 단위기에서 메다 제곱이라고 봐서 원래 조도의 단위는 루멘파 메다 제곱을 쓰는데 우리 앞으로 조도의 단위는 이걸로 쓰자. 뭐다? LX라고 적고 읽기는 뭐라고 읽는다? 럭스라고 읽습니다. 럭스. 그래서 조도 2는 S분의 F로서 단위는 럭스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조도에서 S분의 F라는 크기로 나타냈을 때 요 S가 여러분들 면적인데요. 면적의 단위를 메다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고 또는 뭐라고 쓸 수 있다? CGS 단위계로 보면 센티메다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그때 면적의 단위가 메다 제곱이 아닌 센티메다 제곱으로 나왔을 때 조도의 단위가 또 어떤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저는 요렇게 좀 적어 볼까요? 자, 조도의 보조 단위다라고 해서요. 자, 조도의 보조 단위다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조도 2의 크기가 이제 S분의 F다라고 했는데요. F라는 놈이 광속 루멘이었고요. 면적의 단위가 이제 메다 제곱이었는데 보조 단위에서는 내가 센티메다 제곱을 적었을 때 요 놈의 조도의 단위는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도 2는 S분의 F에서 면적의 단위 센티메다 제곱을 적었을 때 조도의 단위는 우리가 PHOT 포토라고 있습니다. 포토. 그래서 조도의 보조 단위는 포토라는 단위도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조도 2는 S분의 F다라는 피조면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측광양에서 조도와 비슷한 의미로 나타나는
광속 발산도다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속 발산도는 조도라는 놈은 피조면 단위 면적당 뭐 되는 입사 들어오는 광속의 양이었다면요. 광속 발산도라는 놈은 발산은 뭐야? 내보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광속 발산도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단위 면적당 발산되는 광속의 뭐다? 양을 갖다가 광속 발산도다라고 하시면 돼. 자, 단위 면적당 발산되는 광속의 양이란 뭐냐?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뭐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 강원이라 합시다. 이 강원이 있는데 이 강원 전체에서가 아니라 이 강원에 어떤 단위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강원의 단위 면적을 제가 S메다 제곱이라 했다면 이번에 광속 발산도는 이 강원 전체 강원 중에서 요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발산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발산되는 어떤 광속의 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걸 뭐라 한다? 광속 발산도다라고 해서요. 광속 발산도를 제가 R이라고 적었다면 식으로 보려면 단위 면적당 발산되는 광속이나 조도에서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이나 일단 면적당이니까 면적 X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차이점이긴 하지만 둘 다 광속이니까 F라고 적으면 단위는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었고요. 면적의 단위는 메다 제곱이다. 그러면 루멘파 메다 제곱이라고 적어 놓고 보면 조도의 단위와 같잖아. 그럼 조도의 단위와 광속 발산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도의 단위인 럭스라는 놈 앞에다가 R자를 붙여서 우리가 RLX라고 해서 레드럭스라고 읽는 요게 바로 광속 발산도입니다. 그래서 광속 발산도는 단위 면적당 발산되는 광속의 양으로서 조도는 럭스였다면 광속 발산도의 단위는 레드럭스다라고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광속 발산도에 대한 우리 이제 보조 단위의 의미를 잠깐 한번 보면요. 자, 보조 단위는 똑같죠, 그죠? 요 단위 면적을 메다 제곱이 아닌 센티메다 제곱으로만 가면 되니까 광속 발산도 R은 S분의 F다라고 해서 단위가 루멘파 요번에는 센티메다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조도의 보조 단위를 볼 때 센티메다 제곱으로 나왔을 때 포토였잖아. 그죠? 그럼 광속 발산도의 보조 단위가 뭐요? 라고 물으면요. 광속 발산도에서 메다 제곱으로 나타날 때 럭스라는 조도에다가 뭐를 붙이면 R을 붙여서 뭐가 됐다면 광속 발산도의 단위가 됐다면 광속 발산도의 보조 단위는 조도 포토라는 놈에다가 뭐 붙이면 돼요? R만 붙여주면 되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 RPH다 라고 해서 레드 포토다 라고 읽어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보조 단위의 의미는 조도의 보조 단위와 광속 발산도의 보조 단위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도나 광속 발산도나 둘 다 뭐의 단위? 보조 단위는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조도라는 놈과 광속 발산도라는 놈의 의미는 정확히 이제 구분해서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